오늘은 2년 후에 은퇴 예정자분의 사례로 처음 임대사업 투자 시에 상업용 상가와 오피스텔 투자를 고민하는 분의 사례입니다. 실제 투자 물건 사례를 통해서 각 물건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소액 투자 시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상담 사례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은퇴 예정을 하시고 있거나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이 상담하는 분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노후가 좀 불안하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한 채 뿐인데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면 좋을까? 그 다음에 내 월세 생활 어떻게 준비할까? 왜냐면은 우리가 은퇴를 하면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죠. 수익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분도 바로 그런 사례자입니다. 이제 2년 후에 은퇴 예정자시고요. 현재 거주하는 데는 하남시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이제 원래 거기에 재건축 조합원이었다가 이번에 이주비를 수령을 해서 은퇴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퇴직금 현재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수익형 부담 투자를 해보고 퇴직금을 수령하면 대출을 상환해서 온전히 월세를 받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분이세요. 현재 이제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이주비 5억을 수령을 하셨고요. 이 중에서 일부 대출 상환하고 현금 3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남 미사지구에 보증금 5억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고 이주비 잔액 3억 원을 활용해가지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서 3억 중에서 우리가 현금 예비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한 2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이제 임대사업 투자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오피스텔 투자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오피스텔 투자 시에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 아니라 일단 양도세 비과세 요건, 그러니까 9억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춰놓고 이걸 나중에 매각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향후에 이 주택수의 문제가 되시는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담도 같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상업용 물건과 오피스텔의 장단점 비교를 하고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봤던 케이스인데 오늘 물건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8월 강의 때 보면 1억 이하 소액 투자로도 임대사업이 가능한 물건 바로 이런 부분을 짚어드릴 건데 오늘 물건 내용이 딱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대 현금으로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 대 상가 장단점과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될지를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가 물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늘 투자할 상가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상가는 사실 저는 특히 1, 2억대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상가 상업용 부동 투자할 때는 학원이 임차로 맞춰진 학원 상가가 가장 적합할 겁니다. 왜? 학원 같은 경우는 폐업률도 낮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정성, 임대 안정성이 좋아요. 다만 단점은 이게 이제 향후에 임대료가 막 크게 상승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이 자리가 잡히고 수강생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매출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이 크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성만큼은 제일 좋은데 오늘 물건 자세히 보시면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두 군데가 바로 옆에 같은 상권 안에 위치해 있고 또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학교 주변으로 상가가 상가의 우리 특징으로 봤을 때 뭐 유흥업소나 이런 상대정화구역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간 업종이 되게 제한적인데 학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상가들이거든요.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총 배우 세대, 직접 배우 세대가 13,468세대고요. 지도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가 파주시인데 GTX 운정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차량으로 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물론 거리상은 먼데 이 GTX 운정역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단지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준공된 지 약 5개월 정도 된 상가인데요. 여기에 수학학원 임대에 맞춰진 상가인데 1층에 뭐 버거킹이라든가 명륜인사갈비 등 이런 대규모 프랜차이즈도 입점할 정도로 자리는 좋은 곳, 대로변에 가시성 좋은 자리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2024년에 개원해서 현재 1인 원장이 보습 수학학원으로 운영 중이고 내부 사진도 되게 잘 나와 있고 우리 매출도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매매가가 2억 2,800만 원인데 월세 같은 경우는 2천에 130만 원이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리고 3년 정도 계속 월세 수익률은 꽤 높은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는 상가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수 문제가 우려가 된다 한다면 이런 상가 투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일단 임대 안정성이 높은 상가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피스텔로 추천해 드렸어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9호선 마곡나루역, 그러니까 급행역이고 공항철도 환승역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5호선까지 같이 환승하게 되는 3개역이 환승하는 환승역인데, 여기 위치는 그냥 9호선 마곡나루역 급행역 바로 연결되어 있는 보타닉 플루즈시티라는 원룸 오피스텔을 같이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오피스텔 입지가 어느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앞에 2024년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마곡 코엑스, 즉 우리가 문화집회 박람회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또 우측으로는 서울식물원이 위치해 있고, 또 LG 아트센터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문화, 그 다음에 또 직장, 모든 규모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활용하기는 되게 좋은 오피스텔인데, 뭐 수요자도 되게 풍부하고 공실률이 아예 없는 그런 오피스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원룸 오피스텔 매매가가 2억에 나와 있고요. 월세 시세는 1080 정도 임대가 맞춰지긴 어려움이 없지 않은 물건입니다. 일단 마곡 인근의 LG 사이언스파크, 오스테인 임플란트, 한동약품 등 그냥 인근의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쪽은 공항 근무자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항 근무자 수요도 많은 지역의 최고 인기 오피스텔입니다. 2017년에 준공된 1390세대 오피스텔이고, 그 다음에 서울식물원이나 마곡 코엑스 등 주변 여건이 향후에 계속 개선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오피스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임대 안정성도 뛰어나고 수익률 차이는 나지만 어떤 물건이 좋은지를 한번 수익률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피스텔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매매가 2억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80만 원에 우리가 임대 계약이 맺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대출은 이제 60% 정도 가능하지만 1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감안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취득세 역시 상가와 동일하게 4.6%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그럼 순투자금 1억 440만 원이 되는데, 월세는 8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960만 원 연수익이죠. 1억에 대해 4.8% 금리 적용을 하면 480만 원 이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순수익은 480만 원이 되는데 1억 투자해서 월에 40만 원씩 받는 그런 수익률이 계산이 되죠. 반면에 상가는 2억 2,800만 원이 매매가인데 현재 월세는 2,130만 원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1억을 감안을 하고 취득세 4.6% 감안하면 1,048만 8천 원이 들어가죠. 1억 1,848만 8천 원 투자를 하게 되면 1,560만 원이 수익일 때 역시 똑같이 4.8% 금리 적용 480만 이자를 빼고 1,080만 원이 수익이 되죠. 그러면 아까는 1억 400 투자해서 40만 원이었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1억 1,800 투자해서 약 한 90만 원 정도씩을 가져가게 되니까 연수익이 9.11%. 수익률 차이는 좀 나지만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 잘 비교해보고 투자를 하신다 한다면 좋은 투자처를 어떻게 고를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물건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마곡나루역의 원룸 오피스텔과 파주시 학원상가를 투자했을 때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준공연월은 2017년 2월에 오피스텔은 준공을 했고, 파주시 학원상가는 2024년 3월, 올해 3월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들이 명확합니다. 일단 매매 가격은 2억 원과 2억 2,800만 원, 월세는 1,080만 원과 2,130만 원, 여기서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대출 없이 수익률은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냥 세금 같은 거 감안하지 않고 수익률은 5.05%, 파주시 학원상가는 7.5%의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먼저 마곡나루역의 원룸 오피스텔 장점은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마곡지역, 마곡나루역 출구 연결되어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1390세대의 대단지 오피스텔이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 수요가 공항 근무자, 그 다음에 마곡 인근의 직장인 등 심지어는 여의도 직장인까지도 가장 수요가 되게 다양한 오피스텔이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정말 가능한 5%대 수익이 가능한 큰 장점 있는 매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이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물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기준으로 보면 오피스텔이 상가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영상 앞에 찾아보시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파주시 학원상가 같은 경우는 배우주거 13,000세대가 갖춰져 있는 학원상가입니다. 그리고 7% 이상의 고수기 교습하고 임대 완료된 상가고요. 3년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시설도 상당히 들어간 안정적 임차인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GTX 운정역 개통을 하게 되면 지역적 호재도 있고요.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추가 입주 예상되는 게 한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올 입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씩 더 개교했을 때는 수요 증가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오피스텔은 사실 여기에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은퇴 예정자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아파트를 매각을 할 때,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주택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사실 현재 그 주택 정책으로 보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주택수 그 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분이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다거나 한 상황이었을 때는 나중에 양도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오피스텔 수익형으로 투자를 생각하실 때는 좀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양도세 계산을 할 때 그 세무당국에서도 이 오피스텔의 주택수 문제를 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늘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룸 오피스텔은 투자 수요가 아닌 실거주 수요가 작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상승이 되게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입주 8년차 오피스텔로 내부 수리 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 초기라서 상가 건물이 일부 공실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임대 계약이 진행 중인데 현재는 좀 공실이 있다. 그래서 당장 물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3년 임대 계약이 돼 있지만 주변에 호실들이 공실이 좀 있는 거는 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근 임대료 검토 시에는 3년 계약 완료 시에 임대료 상승에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학원 상가의 공통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투자에 나서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보면 주택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원 상가 투자를 결정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좀 검토를 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지 이렇게 고려할 게 많아요. 내 현재 재산 상황, 그리고 향후의 매각 계획,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플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력적으로 보니까 저희 많이 투자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희 상담 중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